머리를 매일 감는데도 샴푸할 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금방 떡지시는 분, 정수리 냄새가 고민이신 분, 두피가 간지러운 분, 두피 뾰루지가 자주 나는 분, 분명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나 샴푸 매일 하는데 왜 이러지? 샴푸가 안 맞나? 두피에 뾰루지는 왜 나는 거지? 혹시 탈모랑 관련 있는 건가? 저도 예전에는 샴푸만 잘 고르면 되는 줄 알았고 거품 많이 내며 깨끗하게 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언니가 15년차 헤어 디자이너인데 그 언니한테 샴푸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는데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가 매일 하는 샴푸인데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적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샴푸는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는 샴푸 제품 문제가 아니라 샴푸 순서 문제인 경우도 진짜 많아. 이 말을 듣고 제가 집에서 방법을 바꿔봤는데요. 확실히 달라졌어. 머리를 감고 난 직후의 개운함도 다르고 오후에 정수리 냄새 올라오는 느낌도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차 헤어 디자이너 언니한테 배운 진짜 제대로 샴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샴푸하기 전 빗질, 물 묻히는 시간.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머리를 감았는데 금방 떡지고 정수리 냄새가 올라오고 두피에 뾰루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샴푸가 아니라 빗질입니다. 저도 이거 듣고 처음에는 샴푸 전에 빗질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헤어 디자이너 언니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이거였어. 엉킨 머리에 물 묻히면 더 엉켜. 그 상태에서 샴푸하면 두피도 안 씻기고 머리도 더 끊겨. 여기서 진짜 많이 실수들 하세요. 머리가 엉킨 상태에서 바로 물을 묻히고 샴푸를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머리가 엉킨 상태에서 물이 닿으면 엉킨 머리카락들이 더 뭉쳐요. 그 상태에서 손을 넣어서 두피를 문지르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손가락이 두피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샴푸 거품이 모발 겉에만 묻고 정작 씻어야 하는 두피는 제대로 세정이 안 돼요. 이게 반복되면 정수리 냄새, 가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두피에 피지나 잔여물이 계속 남아있으면 뾰루지처럼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엉킨 머리를 억지로 비비면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끊어집니다. 샴푸할 때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있으시죠? 물론 자연스럽게 빠지는 모발도 있지만 엉킨 상태에서 마찰이 생기면 끊김이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샴푸 전에 꼭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빗질도 그냥 뿌리부터 쭉 빗으면 안 돼요. 절대 뿌리부터 세게 빗지 마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부분 먼저 고 그 다음 중간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뿌리. 끝에 엉킨 걸 먼저 풀어주고 중간을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를 빗어주는 거예요. 특히 긴 머리, 그리고 탈색모, 펌한 머리, 염색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모발 끝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샴푸 전 빗질 이거 하나만 해도 샴푸할 때 마찰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사실 빗질보다 더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자, 빗질이 끝났으면 이제 물을 묻혀줄 건데요. 여기서 또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머리 겉에만 물을 대충 묻히고 바로 샴푸를 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머리가 젖었다 싶으면 바로 샴푸를 짰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거품이 안 나는 건 샴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거품이 잘 안 나면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샴푸가 부족한가? 하고 한 번 더 짜고 또 짜고. 근데 문제는 샴푸 양이 아니라 두피 안쪽까지 물이 충분히 안 들어간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두피와 모발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냥 겉에 젖은 느낌 말고 두피 안쪽까지 물이 들어가야 해요. 특히 숱이 많으신 분들, 긴 머리이신 분들, 정수리 쪽만 젖고 안쪽은 아직 마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는 바로 샴푸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한 1분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두피에도 하루 동안 쌓인 피지, 먼지, 스타일링 잔여물이 있잖아요. 이걸 물로 먼저 살짝 불려주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접시에 딱딱하게 묻은 걸 박박 문지르는 것보다 물에 잠깐 불려두면 훨씬 잘 닦이잖아요. 두피도 똑같거든요. 저는 이 기다리는 시간에 양치를 해요. 그리고
물 온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뜨거운 물로 감고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면 두피가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샴푸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가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너무 차가운 물은 노폐물이 부드럽게 씻겨 내려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물을 데칠 때 살짝 따뜻한데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샴푸 거품은 샴푸 양보다 물 조절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나오는데요. 바로 애벌 샴푸예요. 많은 분들이 샴푸를 딱 한 번에 끝내려고 하세요. 샴푸 짜고 거품 내고 헹구고 끝. 근데 언니가 정수리 냄새가 잘 나거나 오후만 되면 머리가 떡지거나 두피에 뾰루지가 잘 올라오는 분들은 애벌 샴푸를 먼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애벌 샴푸가 뭐냐면 처음부터 두피를 완벽하게 씻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두피와 모발 겉에 붙어있는 먼지, 피지, 땀, 스타일링 잔여물을 먼저 가볍게 풀어내는 단계예요. 쉽게 말해서 본 세안 전에 하는 1차 세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화장 진하게 한 날 클렌징을 한 번에 끝내진 않잖아요. 먼저 겉에 있는 메이크업을 녹이고 그 다음 피부를 제대로 세안하듯이 두피도 똑같아요. 특히 이런 분들은 애벌 샴푸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왁스 한 날, 스프레이 쓴 날, 운동해서 땀을 많이 흘린 날, 두피 기름이 많은 날, 정수리 냄새가 쉽게 올라오는 분, 머리를 감아도 두피가 개운하지 않은 분, 두피에 뾰루지나 오돌토돌한 트러블이 자주 생기시는 분, 이런 경우에는 처음 샴푸에서 거품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피와 모발에 남아있는 기름, 먼지, 제품 잔여물이 먼저 샴푸를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버 샴푸를 할 때는 샴푸를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소량만 덜어서 가볍게 풀어준 다음 두피 전체에 쓱쓱 묻혀주세요. 이때는 완벽하게 꼼꼼하게 마사지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거품이 살짝 생기고 두피 겉에 있는 잔여물을 한번 풀어낸다는 느낌. 그리고 헹굴 때도 뽀드득하게 완벽하게 헹군다기보다 가볍게 한번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헹궈주세요. 에벌 샴푸의 목적은 완벽한 세정이 아니라 본 샴푸가 제대로 먹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피가 건조하거나 예민하신 분들, 샴푸하고 나면 각질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염색이나 펌 직후처럼 두피가 민감한 상태인 분들은 매일 애벌 샴푸 하지 마세요. 좋다고 매일 2번씩 씻으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애벌 샴푸는 매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날 하는 겁니다. 애벌 샴푸, 냄새, 떡짐, 스타일링, 잔여물이 많은 날에는 본 샴푸 전에 한번 가볍게 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본 샴푸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 샴푸를 할 건데요. 여기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샴푸를 손에 짠 다음 바로 정수리에 딱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군데에서 거품을 내려고 막 비비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샴푸가 한쪽에 몰리면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닿고 어떤 부분은 아예 안 닿아요. 그러면 두피 전체가 고르게 씻기지 않아요. 본 샴푸는 먼저 손에서 가볍게 풀어주세요. 완벽하게 거품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손바닥에 샴푸를 문질러서 바로 두피에 퍼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피를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묻혀주세요. 첫 번째는 이마 라인부터 정수리 쪽, 두 번째는 양쪽 귀 옆부터 뒤통수 쪽, 세 번째는 뒤통수 아래 목덜미 라인, 이렇게 나눠서 묻혀주면 샴푸가 훨씬 고르게 들어가요.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은 정수리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귀 뒤쪽이나 목덜미 쪽도 피지와 땀이 잘 쌓이는 부위예요. 이쪽을 대충 감으면 머리를 감았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피 뾰루지가 자주 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야 해요. 샴푸 잔여물이나 피지가 두피에 계속 남아있으면 모공 주변이 답답해지고 오돌토돌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샴푸를 묻힌 다음에는 물을 살짝만 더 추가해주세요.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두피에 넣어주면 거품이 훨씬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샴푸를 더 짜는 게 아니라 물을 조금씩 더해주는 거예요. 본 샴푸는 나눠서 묻히기, 한 군데 몰아서 바르면 두피가 고르게 씻기지 않아요. 그런데 샴푸를 어디에 묻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어떻게 묻히느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피를 씻어줄 건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샴푸는 머리카락을 비비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 전체를 손으로 막 비벼요. 특히 긴 머리이신 분들은 모발끼리 비비면서 거품을 내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머릿결이 더 거칠어질 수 있고 엉킴도 심해지고 손상도 생길 수 있어요. 두피에 손가락을 놓고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마사지 하듯이 씻어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시원한 느낌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깨끗해지는 시원함이라기보다는 자극이 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손톱으로 긁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피에 뾰루지가 있는 분들은 손톱으로 긁으면 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긁지 마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손가락을 두피에 밀착하고 작게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엇갈리게 움직여도 좋고 손가락 끝을 이렇게 튕기면서 움직여도 좋아요. 중요한 건 머리카락을 비비는 게 아니라 두피를 움직인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위가 있어요. 정수리, 그다음에 앞머리 라인, 귀 뒤, 목덜미, 그리고 이런 가르마 주변. 이 부위들은 냄새, 피지, 땀이 잘 쌓이는 곳이라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톱 말고 지문, 시원하게 긁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씹는 게 진짜 샴푸예요. 그리고 사실 샴푸에서 제일 많이 망하는 단계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헹굼 단계예요. 샴푸를 잘하는 분들도 마지막에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헹굼이에요. 거품이 안 보이면 다 헹궈진 줄 아시죠? 아니에요.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으면 가려움, 냄새, 떡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피 뾰루지가 자주 나는 분들은 이 헹굼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샴푸나 피지 잔여물이 두피에 남으면 두피에 트러블처럼 올라올 수 있거든요. 특히 정수리, 귀 뒤, 목덜미, 뒤통수 안쪽은 잔여물이 남기 쉬운 부위예요. 그래서 헹굴 때는 손가락을 두피 안쪽에 넣어서 물기를 만들어주세요. 겉에서 물만 흘려보내면 안쪽 두피까지 제대로 헹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긴 머리이신 분들은 특히 목덜미 쪽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쪽에 거품이 남아있으면 말리고 나서도 두피 냄새가 나거나 금방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헹굼은 생각보다 오래 해주셔야 해요. 내가 다 헹궜다고 생각한 뒤 30초만 더 헹궈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차이나요. 그리고 헹굴 때도 물 온도는 미온수, 뜨거운 물로 뽀득뽀득하게 헹구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피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거품보다 잔여물, 샴푸는 거품을 내는 것보다 깨끗하게 헹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샴푸를 여기까지 완벽하게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걸 안 하면 다시 두피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샴푸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를 말리는 것까지가 샴푸예요. 아침에 보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외출하시는 분들 있죠? 저녁에 머리 감고 다 안 말린 상태로 주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또 머리 감고 나서 수건으로 머리를 꽁꽁 싸맨 채로 밥 먹고 화장하고 한참 있다가 말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습관 두피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젖은 두피가 오래 유지되면 답답함, 냄새, 가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두피에 트러블이나 뾰루지가 자주 올라오는 분들은 젖은 두피를 오래 방치하는 습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숱이 많으신 분들은 겉머리는 마른 것 같아도 두피 안쪽은 축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오면 먼저 타월로 물기를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모발을 벅벅 비비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드라이기로 두피부터 말려주세요. 모발 끝보다 두피가 먼저예요. 두피 안쪽에 손가락을 넣고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피는 찬바람으로만 말리기 힘들면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두피가 축축하지 않게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기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바람을 넣으면 모발이 더 부스스하게 퍼져 보일 수 있어요. 두피부터 말리기. 샴푸의 마무리는 헹굼이 아니라 건조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머리를 매일 감는데도 훨씬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샴푸는 머리카락을 비비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 거예요. 저도 이거 15년차 헤어 디자인 언니한테 배우고 나서야 아, 내가
그동안 그냥 거품만 냈구나 싶었거든요. 오늘 영상은 꼭 저장해 두셨다가 샴푸할 때 한 번씩 꺼내보세요. 특히 오늘 말한 에벌 샴푸는 내 두피 상태에 맞게 필요한 날에만 해주셔야 해요. 내 두피 컨디션을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진짜 홈케어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일부러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트리트먼트 제대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트리트먼트를 매번 하는데도 머릿결이 안 좋아지는 분들, 바르고 바로 헹구시는 분들, 두피 가까이까지 트리트먼트를 바르시는 분들, 다음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보다 더 많이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평소에 샴푸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나는 머리가 금방 떡진다, 두피가 간지럽다, 두피에 뾰루지가 난다, 머리가 너무 엉킨다 하는 고민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